종합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버풀 포메이션은 4-2-3-1이며 살라는 측면 돌파와 마무리에서 여전히 치명적인 무기다. 에키티케는 페널티 박스 안 움직임과 빠른 슈팅 감각으로 수비진을 흔드는 자원이다. 비르츠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전진 전개를 통해 공격의 리듬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치른 여파로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 압박의 강도가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수비라인 역시 뒷공간 제어에 애를 먹고 있으며 경기 후반에는 상대의 롱볼이나 빠른 역습에 노출될 수 있다. 결국 리버풀은 전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체력 문제로 인해 90분 내내 경기를 지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에버튼 포메이션은 4-2-3-1이며 바리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전방 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그릴리쉬는 좌측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과 컷신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자원이다. 듀스버리올은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압박 회피 능력을 동시에 보여준다. 무엇보다 더비 매치 특유의 강한 정신적 동기부여가 선수 개개인의 기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최근 경기에서도 수비 전환 집중력이 높아지고 있고 중원 압박의 강도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는 장면이 많다. 체력적 우위를 활용해 후반전에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토킹 코멘트. 리버풀은 살라와 에키티케의 날카로운 움직임을 앞세워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챔피언스리그 일정으로 인한 체력 부담이 쌓여 후반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에버튼은 더비 특유의 강한 투지와 압박 강도로 경기를 맞서며 상대 전력 차이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 특히 중원에서의 전투력이 살아나면 리버풀의 빌드업을 제약하며 경기 흐름을 균형 상태로 끌고 갈 수 있다. 승부의 향방은 단순 전력보다 체력 관리와 심리적 요인에서 갈릴 수 있으며 결국 두 팀 모두 결정적인 균형을 무너뜨리지 못한 채 팽팽한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지로나는 스투아니를 향한 포스트 플레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가 반복되며 공격 패턴이 쉽게 읽히는 단점이 뚜렷하다. 아스프리아는 순간적인 스피드로 측면을 흔들지만 지원 타이밍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이반 마르틴은 중원에서 빌드업과 패스 연계를 맡지만 상대가 라인을 낮추면 영향력이 줄어든다. 그래서 공격 전개가 단순해지는 경우가 많고 후반 교체 카드 역시 경기 흐름을 뒤집을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특히 수비 전환 과정에서 라인이 무너지면 불필요한 실점을 내줄 위험까지 안고 있다. 레반테. 레반테는 로저부르게의 인버티드 돌파를 주된 무기로 삼는다. 하지만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루트가 단조로워 상대 수비가 대비하기 쉽다. 이반 로메로가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주변 지원이 더뎌서 혼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진다. 파블로 마르티네즈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지만 빠른 전환이 어렵고 공격 전개가 느려진다. 결국 공격 루트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으며 후반 교체 자원도 경기 판도를 흔들 힘이 부족하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압박 강도가 낮아지고 뒷공간이 노출되는 장면도 적지 않다. 토킹 코멘트. 지로나는 스투안이 중심의 단조로운 패턴 외에는 마땅한 공격 플랜이 없다. 레반테 또한 부르게, 로메로 루트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전술적 다양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두 팀 모두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답답한 흐름으로 경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교체 자원의 영향력이 미비해 전후반 내내 뚜렷한 전환점을 찾기 어렵다. 결국 이 매치는 창의성이 부족한 두 팀의 약점이 맞물리며 무득점 혹은 저득점 무승부로 흘러갈 공산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볼로냐 포메이션은 4-2-3-1이며 임모빌레는 여전히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에서 위협적인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오르솔리니는 하프스페이스 돌파와 컷인 이후에 슈팅에서 날카로운 무기를 보여주며 상대 포백을 지속적으로 흔들어낼 수 있다. 오드가르드는 이선에서 볼을 전진시키며 박스 근처에서 패스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플레이메이킹이 돋보인다. 특히 교체 자원의 깊이에서 볼로냐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 경기 후반에도 에너지와 공격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전체의 템포가 떨어질수록 볼로냐 쪽이 더 많은 득점 기회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제노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콜롬보는 제공권 경합과 문전 움직임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만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파괴력이 줄어든다. 그른베크는 박스투박스 전환 속도가 강점이나 압박 강도가 강할 때는 볼 간수가 흔들리는 장면이 잦다. 스탄치우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날카로운 킥을 공급할 수 있으나 빌드업에서 전개 속도가 느려 템포가 끊기곤 한다. 무엇보다 제노아의 포백은 측면 커버에서 불안한 장면을 자주 노출하고 있어 오르솔리니의 돌파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교체 카드의 다양성이 부족해 후반부에 대처할 자원이 떨어진다는 점도 약점으로 작용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결국 측면 돌파와 후반 교체 자원의 영향력이 판가름을 짓는다.
볼로냐는 오르솔리니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임모빌레의 문전 움직임을 결합해 공격의 무게감을 높이고 있다. 제노아는 중원에서의 전환 속도와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 강한 압박을 받을 때 공수 간격이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볼로냐가 상대 수비를 흔들며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체 자원의 깊이가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볼로냐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포메이션은 3-4-3이며 쾌미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지녀 전방에서 공중전 우위를 가져온다. 야키치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수비 커버뿐 아니라 순간적인 전진 패스로 흐름을 바꾸는 능력을 갖췄다. 페라우어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전환 속도를 높이며 때로는 날카로운 크로스로 득점 기회를 창출한다. 특히 아우크스부르크는 좁은 간격 유지와 빠른 역습을 바탕으로 상대를 흔들어내며 홈에서의 공격 템포가 한층 더 날카로워진다. 최근에는 세트피스에서도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득점 루트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무기다. 마인츠. 포메이션은 3-4-3이며 흘러바우는 전방에서 공간을 공략하며 제공권을 살린다. 시브는 중원에서 볼 간수와 템포 조율에 능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진 속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이재성의 햄스트링 부상은 중원의 연계와 전방 침투 옵션이 사라진 치명적인 손실이다. 그 결과 마인츠는 공격 전환에서 날카로움이 줄어들고 단순한 롱볼 의존도가 커져 상대 수비진에게 읽히기 쉽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후반에 흔들리는 장면이 잦아 이번 경기에서도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가 강한 압박과 촘촘한 간격 유지로 마인츠의 단조로운 빌드업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쾌미르의 제공권과 야키치의 전진 패스는 마인츠 수비 블록을 흔드는 핵심 카드가 될 전망이다. 마인츠는 이재성의 결장으로 중원 전개가 무뎌졌고 측면에서도 수적 열세에 몰릴 수 있다. 결국 홈 2점을 앞세운 아우크스부르크가 압박 강도와 빠른 전환을 활용해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경기다. 후반으로 갈수록 마인츠의 집중력 저하가 겹치면 아우크스부르크의 승리 확률은 한층 더 높아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우크스부르크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함부르크. 포메이션은 3-4-3이며 공격 전환 시 폭넓은 움직임으로 상대를 흔드는 패턴을 구사한다. 퀘니히스베르퍼는 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폭발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압박한다. 르싱 렐레시트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환 시 정확한 전진 패스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렘베르크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바탕으로 박스 안에서 득점 기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카드다. 특히 홈에서 강한 동기부여가 더해지면서 선수들의 전방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는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그래서 함부르크는 후반까지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유지하며 승리를 노릴 수 있다. 하이덴하임. 포메이션은 3-4-3이며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지부지바제는 최전방에서 몸싸움과 제공권으로 기회를 노리지만 발밑 기술에서 기복이 있다. 레오시엔자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압박을 받을 때 전개가 단조로워진다. 도우시는 빌드업에서 패스 능력이 돋보이지만 강한 압박을 만나면 실수가 잦다. 전체적으로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수비 블록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원정에서는 공격 완성도가 떨어지고 수사적인 흐름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함부르크가 얼마나 간절함을 경기력으로 끌어내느냐가 핵심이다. 퀘니히스베르퍼의 폭발적인 돌파와 렘베르크의 제공권이 결합되면 다양한 공격 루트가 열릴 수 있다. 르싱 렐레시트가 중원에서 볼 전개를 안정적으로 이어간다면 함부르크는 전체적인 템포를 지배할 것이다. 하이덴하임은 원정에서 전술적 완성도가 떨어지고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 역습 외에는 뚜렷한 카드가 부족하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유지가 흔들리면 함부르크의 공격에 연쇄적으로 무너질 위험이 크다. 결국 홈의 간절함과 전술적 상성은 함부르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함부르크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호펜하임. 포메이션은 4-3-3이며 램펄은 좌측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빠른 돌파를 시도하지만 마무리 선택지의 한계가 크다. 아슬라니는 중원에서 패스 전개와 압박 회피 능력을 보여주지만 강한 압박 앞에서는 흔들리며 볼 간수가 불안정하다. 아부둘라후는 전방에서 제공권은 있지만 순간적인 움직임이 단조로워 중앙 수비수들에게 쉽게 봉쇄당할 수 있다. 호펜하임은 전체적으로 빌드업 속도는 빠르지 않으며 전환 과정에서 볼을 잃는 순간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특히 포백 조직은 상대가 빠르게 종적 침투를 가져가면 간격 유지가 무너지고 뒷공간을 내주는 약점이 크다. 바이에른 뮌헨. 포메이션은 4-2-3-1이며 올리세는 이선에서 종적인 침투 패턴으로 박스 안에 파고들며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린다.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은 상대 수비 라인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강력한 무기다. 케인은 골 결정력이 매우 뛰어나며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을 모두 겸비해 박스 안에서 언제든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고레츠카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강한 압박을 통해 세컨드 볼 회수와 전환 플레이에 힘을 보탠다.
바이에른은 전방 압박과 템포 전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며 짧은 시간 안에 다득점 양상을 만들 수 있는 구조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올리세의 종적 침투와 케인의 결정력이 어떻게 결합되느냐가 핵심이다. 올리세가 뒷공간을 파고드는 순간 케인의 마무리가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고레츠카의 중원 압박까지 더해지면 호펜하임의 빌드업은 초반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호펜하임은 뒷공간 커버가 취약해 뮌헨의 빠른 전환과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 램펄이나 아슬라니의 개별 돌파가 통하더라도 전체적인 전술 구조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매치는 전술적 상성과 결정력에서 우위를 점한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를 가져갈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호펜하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레멘. 포메이션은 4-2-3-1이며 그릴은 후방에서 안정적인 볼 전환을 책임지며 중원의 템포를 조율한다. 은진만은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크로스를 통해 전방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슈미트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자원으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와 공격을 오가며 전방 자원들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한다. 특히 슈미트가 하프스페이스에서 찔러주는 전진 패스는 상대 포백을 무너뜨리는 핵심 루트가 된다. 브레멘은 이러한 연계를 통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프라이부르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흘러는 제공권과 몸싸움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고립될 경우 활동 반경이 줄어든다. 그리포는 왼쪽 측면에서 킥 능력을 바탕으로 세트피스와 크로스로 득점을 창출할 수 있는 무기다. 에게슈타인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압박이 강해질 경우 전개 과정에서 미스가 발생한다. 프라이부르크는 안정적인 라인 유지에 집중하지만 전방 압박에 시달리면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후반 체력 저하가 겹칠 경우 경기 흐름을 내주기 쉽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슈미트의 박스투박스 움직임이 경기의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가 제공하는 전진 패스와 이선 침투는 브레멘의 공격 루트를 다채롭게 만든다. 은진마의 측면 돌파와 그릴의 템포 조율이 맞물린다면 브레멘은 경기 내내 공격의 흐름을 끊기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그리포를 활용한 세트피스와 측면 공격으로 반격하겠지만 중원 전개에서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쉽게 밀릴 수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 한계와 뒷공간 노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브레멘이 홈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줄 것으로 전망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레멘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이튼. 브라이튼은 4-2-3-1 전형을 활용해 미토마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와 오라일리의 세밀한 패스 전개를 통해 전방에서 다양한 득점 루트를 창출한다. 웰백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타깃형 움직임을 바탕으로 연계와 마무리를 모두 담당하며 팀 공격의 종착지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브라이튼은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양풀백이 넓은 공간을 활용해 상대 압박을 유연하게 회피하며 순간적으로 중원을 거치지 않고도 전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빠른 전환과 세트피스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어 토트넘의 무거운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유리하다. 게다가 홈팬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기동력과 템포는 상대적으로 지친 토트넘을 압도할 무기가 될 수 있다. 토트넘. 토트넘은 4-3-3 전형을 기반으로 히샬리송이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이선 자원들과 연계를 시도한다. 존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직선적인 돌파로 측면을 흔드는 능력이 탁월하고 주앙 팔리냐는 중원에서 압박과 볼 백업을 동시에 담당한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한 직후라 팀 전체의 체력 소모가 극심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수비 전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원정 강행군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전방과 후방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장면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결국 개인 전술 능력은 위협적일 수 있으나 팀 전체적으로는 체력과 조직력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브라이튼이 충분한 휴식 이후 홈에서 100%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미토마와 오라일리가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며 웰백과 연계해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다. 반면 토트넘은 일정 누적으로 인해 중원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브라이튼은 체력과 템포 우위를 활용해 전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후반부에는 상대의 체력 저하를 기회 삼아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결국 이 매치는 체력 전술 환경 모든 조건에서 우위를 점한 브라이튼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라이튼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멀리. 포메이션은 4-2-3-1이며 포스터는 제공권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언제든지 득점을 노릴 수 있다. 앤서니는 하프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순간적인 돌파와 슈팅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는다. 컬렌은 중원에서 볼을 간수하며 전원의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 벌리의 공격 루트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 특히 전방 압박 시 포스터의 버티기와 연계가 가동되면 상대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찬스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벌리는 홈의 자신감을 앞세워 공격적 기세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노팅엄. 포메이션은
2-3-1이며 우드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문전에서 제공권 싸움에 강점을 드러낸다. 허드슨 오도이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인으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며 순간적인 속도 변화로 위협적이다. 깁스 화이트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공간 활용으로 팀 공격의 연결고리를 담당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환 속도가 느리고 수비 시 라인이 쉽게 벌어지는 단점이 있어 벌리의 침투를 막기엔 허술하다. 특히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뒷공간 대응력이 떨어져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벌리는 포스터의 공중 장악과 앤서니의 침투 플레이를 앞세워 전방에서 공격의 강도를 높여갈 준비가 되어 있다. 컬렌이 중원에서 안정적인 연결을 책임지며 벌리는 홈에서 강한 기세를 바탕으로 상대를 몰아칠 수 있다. 반면 노팅엄은 우드와 오도이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팀 전술적 응집력은 떨어지는 편이다.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무너진다면 벌리의 파상 공세에 쉽게 흔들릴 여지가 크다. 결국 이번 매치업은 벌리의 전술적 상성과 홈이점을 감안했을 때 더 유리한 구도라 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벌리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웨스트햄. 웨스트햄은 퀼크루크를 전방에 두고 보엔의 발빠른 뒷공간 침투와 파케타의 정교한 패스 전개를 결합해 상대 수비를 흔든다. 특히 보엔의 순간적인 스프린트와 파케타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이 맞물리면 상대 쓰리백은 쉽게 수적 우위를 유지하지 못한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퀼크루크의 제공권은 날카로운 무기가 되며 세컨드 볼 싸움에서도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중원에서 공수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면서 역습 전환 속도를 높여 상대의 미드필드 라인을 압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결국 웨스트햄은 보엔의 침투와 파케타의 연계가 활발해질수록 공격 루트가 다양해지고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줄 수 있다. 크리스탈 팰리스. 팰리스는 마테타를 타깃형으로 두고 사르와 휴즈가 양쪽 측면에서 빠른 전개를 노린다. 하지만 최종 라인을 3백으로 세우는 전술은 뒷공간에 넓은 공간을 내주며 이는 보행 같은 유형의 공격수를 상대할 때 치명적이다. 휴즈가 중원에서 압박을 지원하더라도 볼 소유권을 빠르게 잃는 순간 수비 블록 전체가 무너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특히 공격 전개 시 풀백의 오버래핑 참여가 늦어지면서 공격 템포가 끊기고 단조로운 마테타 의존 패턴이 드러난다. 그래서 팰리스는 역습 한 방 외에는 마땅한 돌파구를 찾기 어렵고 후반 체력 저하까지 감안하면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보엔의 뒷공간 침투와 파케타 중심의 연계가 웨스트햄의 승리를 이끌 핵심 요인이다. 웨스트햄은 촘촘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팰리스 수비 라인을 흔들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팰리스는 마테타의 제공권 의존도가 높아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하고 측면에서의 수적 열세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경기는 웨스트햄이 압박 강도와 공격 완성도에서 앞서며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공산이 크다. 결국 전술 밸런스와 공격 루트의 다양성에서 웨스트햄이 확실히 우위에 서는 그림이 그려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웨스트햄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울버햄튼. 울버햄튼은 스트란드 라르센의 폭발적인 뒷공간 침투가 공격 전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아리아스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날카로운 크로스를 통해 전방 자원들과 긴밀하게 연계하며 공격의 무게감을 더한다. 주앙 고메스는 중원에서 압박과 템포 조율을 동시에 수행하며 상대 전개를 끊고 빠른 전원으로 공격 속도를 높인다. 게다가 울버햄튼은 교체 자원 활용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어 후반전 경기 흐름을 흔들 수 있는 카드가 풍부하다. 그래서 체력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압박과 공격 템포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다. 리즈 유나이티드. 리즈는 피로에의 연계와 마무리 능력을 앞세워 공격 루트를 전개한다. 제임스는 빠른 발을 활용한 측면 돌파로 위협을 가하지만 결정력에서는 아쉬운 장면이 반복된다. 슈타우는 중원에서 전방 압박과 빌드업 연결을 동시에 시도하지만 순간적인 압박 탈출 능력은 다소 부족하다. 무엇보다 수비 라인이 스피드가 떨어져 라르센 같은 전형적인 뒷공간 침투형 스트라이커에게 약점을 보인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카드의 한계와 뒷공간 불안정이 중첩되며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라르센의 뒷공간 침투와 아리아스의 측면 지원을 통해 공격 활로를 넓힐 수 있는 흐름이다. 주앙 고메스가 중원에서 압박과 전환을 책임지면 리즈의 전개는 쉽게 차단될 여지가 크다. 반면 리즈는 피로에와 제임스의 공격 의존도가 높지만 후반 교체 자원의 질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울버햄튼은 전술적 우위와 교체 카드의 우세를 결합해 리즈의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울버햄튼이 유리한 국면을 굳힐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승부는 라르센의 침투와 교체 자원의 에너지가 합쳐지며 울버햄튼 쪽으로 기울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울버햄튼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음바페는 최전방에서 폭발적인 라인 브레이킹으로 상대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호드리구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컷신을 활용해 경기 리듬을 흔들고 결정적인 순간 슈팅으로 직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퀼러는 포켓 공간에서 공격 전개를 풀어내며 중원과 전방을 잇는 다리 역할을 맡아 공격의 다양성을 한층 풍부하게 만든다.
특히 3명이 만들어내는 패턴은 단순히 기술적인 조합이 아니라 전술적 무게 중심까지 상대를 압박하는 힘이 된다. 레알은 홈에서 전방 압박 강도와 빠른 전환 속도를 극대화하며 상대가 숨쉴 틈조차 주지 않는 경기를 풀어간다. 결국 레알의 전술 구조는 개별 능력과 결합해 공격의 완성도를 최상위 레벨로 끌어올리고 있다. 에스파뇰 포메이션은 4-2-3-1이며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제공권을 기반으로 이선과의 연계를 만들어내려 하지만 압박이 강해질수록 고립된다. 하비 푸아도는 좌우를 오가며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수비 전환 시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잦아 위험을 키운다. 페페 밀라는 중원에서 압박을 풀어내려 하지만 상위 전력팀을 상대로는 템포 유지가 어렵다. 특히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창의적인 옵션이 부족해 세트피스 외에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기 힘들다. 수비 블록 자체는 밀집돼 있지만 후반 체력 저하가 겹치면 집중력이 급격히 무너진다. 결국 에스파뇰은 경기를 길게 끌수록 불리한 흐름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토킹 코멘트. 레알 마드리드는 귤러의 창의적인 패스와 음바페의 폭발적 돌파가 결합되며 공격 템포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호드리고까지 측면에서 가담하며 공격 루트가 다변화되자 상대 수비는 압박과 커버 타이밍 모두 흔들리고 있다. 반면 에스파뇰은 수비 블록을 유지하는 데에 급급하며 중원의 템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국면에 들어서면 레알의 압박 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공간 붕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술 완성도, 심리적 우위, 그리고 홈 경기 흐름까지 모두 레알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매치는 레알이 경기를 주도하며 승부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레알 마드리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폴렌담.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베어만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동시에 수행하며 전방에서 확실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 쿠아스는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민첩하게 파고드는 움직임이 탁월하고 순간적인 드리블 돌파와 컷인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카드다. 미래는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패스 시야를 바탕으로 공격 전환의 흐름을 이어주며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한다. 폴렌담은 쿠아스를 축으로 한 측면 침투와 미렌의 전개력이 맞물리면서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특히 홈에서 공격 템포를 높일 경우 엑셀시오르 포백은 측면 커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엑셀시오르 포메이션은 4-2-3-1이며 반 뒤에는 박스 안 움직임과 마무리 집중력이 강점으로 순간적인 침투에서 득점을 노린다. 산체스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 반경으로 전진 패스를 공급하며 경기 템포를 유지하려 한다. 예고이아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을 활용해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해 측면 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엑셀시오르는 공격에서는 날카로운 한방이 있지만 수비 전환이 느리고 포백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있다. 특히 쿠아스와 같은 드리블러를 막아내는 데 취약하며 측면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점 위험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쿠아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얼마나 날카롭게 파고드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될 수 있다. 폴렌담은 베어만의 제공권과 미렌의 전환 패스가 결합되며 쿠아스의 돌파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췄다. 반면 엑셀시오르는 포백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측면 커버가 느려지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 매치는 전술적 상성과 개별 전력에서 앞서는 폴렌담이 홈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쿠아스의 돌파와 팀 전술의 응집력이 맞물려 승부의 무게추는 폴렌담 쪽으로 기울고 있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폴렌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낭트. 포메이션은 4-1-4-1이며 모스타파 모하메드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로서 문전에서 제공권 경합과 마무리에서 힘을 발휘한다. 베나탑은 중원에서 폭넓은 활동량으로 이선을 지탱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순간적인 실수가 드러나는 편이다. 레프낭은 빌드업 전환 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으나 상대의 전방 압박이 강해지면 간헐적인 패스 미스가 발생한다. 그래서 낭트는 득점 루트가 단조롭고 결국 공격 전개가 막히면 수비에만 몰두하는 소극적인 양상으로 흘러가기 쉽다. 특히 최근 홈 경기에서도 득점 기회 창출이 제한적이었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스타드렌. 포메이션은 3-5-2이며 무사 알타마리는 터치라인을 따라 드리블로 강하게 밀고 들어가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든다. 블라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모두 수행하며 순간적인 슈팅으로 직접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자원이다. 론지에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면서도 압박을 풀어내는 기술적 안정감을 보여주며 공격 전환의 연결고리로 활약한다. 그래서 스타드레는 강한 피지컬과 빠른 템포를 결합해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점유율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유지하며 상대를 압도하는 전술 구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토킹 코멘트. 낭트는 홈에서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득점 전개 루트가 단조롭고 후반 체력 저하 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스타드레는 타마리의 폭발적인 돌파와 블라의 결정력, 론지에의 중원 조율까지 맞물리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동할 수 있다. 또한 원정에서도 압박 강도와 공격 템포를 유지하는 팀 컬러가 살아있어 경기 주도권을 잃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치는 스타드렌이 낭트의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며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경기 집중도를 감안했을 때 승리의 저울은 스타드렌 쪽으로 기울고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낭트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베로나. 포메이션은 3, 5, 2로 미드필더 다수 배치로 중원 장악력을 높인다. 지오바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동시에 수행하며 세컨드 볼 연계에서 힘을 발휘한다. 브라다리치는 좌측 윙백으로 오버래핑과 크로스를 꾸준히 시도하며 폭넓은 활동량으로 경기를 흔든다. 세르다르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순간적인 패스 전환으로 공격 전개를 빠르게 만든다. 체력적 여유를 바탕으로 경기 막판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 후반에 추가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유벤투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공격 전개 시 윙어들의 돌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데이비드는 문전에서 침투와 마무리를 모두 갖춘 자원으로 순간적인 움직임이 날카롭다. 일디즈는 이선에서 개인 돌파와 연계를 담당하지만 체력이 떨어지면 기동력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로카텔리는 수비와 빌드업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 소화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약화되며 중원 공간이 벌어질 수 있는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베로나의 체력 우위가 분명히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브라다리치의 좌측 오버래핑과 세르다리의 중원 전환은 유벤투스의 느려진 압박 라인을 흔들 수 있다. 유벤투스는 전력상 우세를 점할 수 있으나 체력적 부담으로 인해 경기 운영에서 흔들릴 여지가 크다. 베로나는 홈의 응집력과 체력적 강점을 더해 경기 후반에도 지속적인 압박을 이어갈 수 있다. 결국 심리적 자신감과 체력의 균형에서 베로나가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베로나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맨유.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테우스 쿠냐는 전방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개인 돌파를 통해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마운트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이선 침투를 통해 공격의 흐름을 이어가지만 압박 강도가 강해질 경우 볼 간수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잦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창의적인 패스와 중거리 슈팅으로 경기의 템포를 바꾸는 능력이 있지만 경기 내내 고강도의 압박을 받을 경우 결정적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3백 시스템은 공격 시 숫자 우위를 만들 수 있지만 측면 하프 스페이스가 벌어지는 순간 수비 블록이 쉽게 흔들린다. 결국 맨유는 중앙에서의 압박 저항 능력과 수비 집중력에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첼시. 포메이션은 4-2-3-1이며 리암 델랍은 문전에서 제공권과 움직임을 통해 언제든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 페드로 네투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대각선 침투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집요하게 흔드는 타입이다. 주앙 페드로는 메잘라처럼 중앙에서 측면으로 파고들며 공간을 열어주고 공격 템포를 조율하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돋보인다. 이 두 명의 침투 패턴이 결합될 경우 델랍은 박스 안에서 마무리 기회를 꾸준히 얻을 수 있다. 측면에서부터 중앙으로 이어지는 대각선 공격 루트는 맨유 3백이 가장 버거워하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체력적 부담이 적은 첼시는 후반에도 날카로운 속도를 유지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 전망이다. 토킹 코멘트. 맨유는 쿠냐와 브루노를 앞세워 빠른 전환을 노리겠지만 중원에서 압박에 밀리면 빌드업이 무너질 수 있다. 3백의 구조적 약점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드러나며 에버턴전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노출한 바 있다. 첼시는 네트와 주앙 페드로의 대각선 침투를 통해 맨유 수비를 계속 흔들 가능성이 높고 델랍의 마무리 능력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중앙에서 측면으로 이어지는 공격 패턴은 맨유가 쉽게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이며 경기 후반 체력 싸움에서도 첼시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결국 전술 상성, 심리적 압박, 경기 운영 능력까지 감안하면 첼시가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더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맨유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라베스. 포메이션은 4-4-2이며 토니 마르티네스는 문전에서 제공권 장악과 순간적인 슈팅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자원이다. 존 구리드는 날카로운 킬 패스와 전방향 시야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순간적인 전환 패스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든다. 안토니오 블랑코는 수비 라인을 보호하며 압박이 몰릴 때도 안정적으로 탈압박해 경기 밸런스를 유지한다. 또한 홈에서는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를 결합해 상대를 몰아붙이는 전술적 강점을 드러내며 팬들의 응원 속에 에너지가 배가 된다. 알라베스는 최근 경기에서도 홈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상대를 두들기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세비야.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이상 로메로는 발빠른 돌파와 박스 안 움직임으로 득점 루트를 열어줄 수 있다. 알폰 곤잘레스는 넓은 시야와 템포 조절 능력을 바탕으로 전방에 볼을 공급하며 중원 장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바르가스는 플레이메이킹과 전환 속도에서 강점을 보이며 공격 템포를 주도하지만 후방 커버는 다소 불안하다. 수비진은 최근 집중력 저하로 뒷공간과 세컨드볼 경합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부각된다. 게다가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반복되며 뒷심 부족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알라베스는 구리디와 마르티네스의 연기를 앞세워 전방에서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팀이다. 블랑코의 안정적인 커버 플레이는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며 경기 흐름의 밸런스를 잡아준다. 세비야는 공격 전환 속도는 빠르지만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 저하와 체력 문제가 겹치며 취약점이 분명하다. 특히 후반에 접어들수록 압박 회피가 어려워지고 알라베스의 강한 전방 압박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심리적 동기와 홈 이점을 더하면 알라베스가 확실히 주도권을 가져올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라베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비아레알. 포메이션은 4-4-2이며 페페는 좌측 풀백에서 왕성한 오버래핑을 통해 측면을 깊게 파고들며 크로스 공급에 힘을 보탠다. 예레미 피노는 빠른 스피드와 폭발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며 페페와의 2대1 패턴으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창출한다. 게에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겸비해 있으며 순간적인 위치 선정으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한다. 비아레알은 양쪽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공격에 가담하는 구조로 자연스럽게 상대 윙백을 고립시키며 측면에서 밀어붙이는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비아레알의 전술은 오사수나 수비 블록을 흔들기에 충분히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 오사수나 포메이션은 3-4-3이며 부디미르는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로 전방에서 버티는 힘을 보여준다. 아이마르 오로즈는 중앙에서 전개 템포를 조율하며 전진 패스로 공격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는다. 루벤 가르시아는 측면에서 유연한 움직임으로 볼을 지켜내며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슈팅 기회를 노린다. 다만 오사수나는 윙백 한 명씩만 배치된 전술 구조 때문에 수비 전환 시 측면에서 수적 열세에 쉽게 노출된다. 특히 전방 압박이 풀린 이후 빠른 역습 상황에서는 좌우 측면 공간이 무너질 위험이 커진다. 토킹 코멘트. 비아레알은 풀백과 윙포워드의 2대1 구조를 활용해 오사수나의 윙백을 고립시키며 공격 전개에서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페페와 피노의 측면 연계는 경기 내내 오사수나의 수비 조직을 시험할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개의 문전 움직임까지 더해지면 비아레알은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통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오사수나는 부디미르의 제공권과 오로즈의 패스 전개를 중심으로 반격을 노리지만 측면 수비의 구조적 한계는 피하기 어렵다. 결국 이 매치는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와 전술적 디테일에서 앞서는 비아레알이 더 많은 득점 기회를 가져갈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비아레알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 포메이션은 4-3-3이며 오펜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문전 침투 움직임으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는 무기다. 바카요코는 측면에서의 빠른 드리블 돌파와 컷신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순간적인 개인기와 속도를 결합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든다. 사비 시몬스는 창의적인 패스와 중거리 슈팅 능력을 동시에 갖춰 이선에서 결정적인 공격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라이프치히는 점유율뿐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력을 보이며 코너킥과 프리킥 모두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득점 루트를 창출한다. 그래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켈른. 포메이션은 3-4-3이며 빌턴은 전방 압박과 넓은 활동량으로 수비 가담과 역습을 동시에 수행한다. 카민스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여주지만 속도전에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마르텔은 중원에서 압박과 수비 커버를 담당하지만 상대의 빠른 템포 전환에 밀리면 간격 유지가 어렵다. 켈르는 포백이 아닌 스리백 구조로 나서지만 측면 공간이 벌어지는 순간 라이프치히의 공격 라인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원정은 상당히 버거울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력과 전술적 완성도에서 큰 차이가 나는 매치업이다. 라이프치히는 오펜다와 바카요코가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며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 사비 시몬스의 창의적인 패스와 세트피스 전개가 더해지면 득점 기대치는 크게 높아진다. 반면 켈르는 압박과 제공권으로 버텨보려 하겠지만 빠른 템포 전환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 불안은 라이프치히의 날카로운 패턴 앞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가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고 다득점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구도로 흘러갈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이프치히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크로닝원.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기반으로 공격 전개에 힘을 준다. 윌름소는 중원에서 볼 전개와 압박 회피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의 흐름을 연결한다. 반 베르에는 최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모두 소화하며 최근 컨디션이 올라오며 득점 감각까지 되찾았다. 타하는 빠른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 특히 반 베르엔과 타하의 호흡이 맞아떨어질 경우 텔스타의 쓰리백은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심리적으로도 홈에서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어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텔스타. 포메이션은 3-4-3이며 쓰리백을 활용해 수비 안정감을 확보하려 하지만 아직 완성도가 낮다. 해틀리는 제공권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기동력이 떨어져 역습 대응에 한계가 있다. 브라우어는 중원에서 활동량이 많으나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패스 정확성이 흔들린다. 로세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보여주지만 최종 마무리에서 세밀함이 부족하다. 승격팀이라는 부담감 속에서 원정 심리적 압박까지 겹치면 경기 운영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흐로닝원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느냐가 핵심이다. 윌름손이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타하가 측면에서 침투 루트를 열어주면 반 베르엔의 마무리로 이어진다. 특히 최근 반 베르엔의 컨디션이 좋다는 점에서 텔스타의 3백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반면 텔스타는 승격팀 특유의 긴장감과 원정 부담이 겹치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가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심리적 안정과 전력 차이는 흐로닝원 쪽으로 무게를 기울게 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흐로닝원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스트. 브레스트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템포 전환을 노리며 공격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아조르크는 제공권을 활용해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며 세컨드 볼 연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델카스티오는 폭발적인 측면 돌파로 수비를 흔들며 컷인 패턴으로 직접 마무리를 가져가는 장면이 많다. 마그네티는 중원에서 압박과 템포 조율을 동시에 맡지만 수비 전환 시 간격 유지가 흔들리며 뒷공간을 쉽게 내준다. 특히 미드필더 라인과 최종 수비 라인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의 대처가 늦어 치명적인 균열을 허용한다. 그래서 브레스트는 공격 화력은 존재하지만 수비 구조적 한계가 뚜렷해 강팀을 상대로는 쉽게 경기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 니스. 니스는 3-4-3 포메이션으로 안정적인 빌드업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는 팀이다. 케빈 카를로스는 피지컬과 제공권으로 전방에서 수비수를 끌어내며 공격 루트를 만들어낸다. 보가는 순간적인 드리블 가속력으로 좁은 공간을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 돌파와 컷백 패스로 팀 공격의 폭을 넓힌다. 부다위는 니스 공격의 핵심으로 날카로운 라인 침투와 정확한 슈팅으로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 반드시 위협을 가한다. 니스는 후방에서부터 압박을 이어가며 빠른 전환 플레이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데 능하다. 특히 경기 후반에도 체력 분배가 뛰어나 집중력이 유지되어 상대 실수를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브레스트는 공격 템포는 날카롭지만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급격히 무너지는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니스는 부다위의 침투와 보가의 돌파, 케빈 카를로스의 제공권을 결합해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구축한다. 브레스트가 수비 간격을 좁히지 못할 경우 니스의 전환 속도와 압박에 쉽게 휘말릴 공산이 크다. 게다가 니스는 원정에서도 흔들림 없는 조직력과 후반 집중력을 보여 경기 전체의 리듬을 가져올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브레스트의 구조적 약점을 니스가 파고들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공격 효율성과 수비 안정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만큼 니스의 우세한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레스트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시타르트. 포메이션은 5-4-1이며 론베이크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과 전환을 동시에 수행한다. 피터스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 전개에 활기를 불어넣지만 최종 마무리에서 기복이 크다. 브리타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며 이성과의 연계에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다. 다만 팀 전술의 핵심은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인데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전진시키다 보니 뒷공간이 넓게 열리는 문제가 반복된다. 결국 전방 압박이 풀리지 않는 순간까지는 주도권을 줄 수 있으나 순간적인 뒷공간 침투에 매우 취약하다. 위트레흐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미겔 로드리게스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준다. 블레이크는 발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가 뛰어나며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을 침투하는 장면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옌센은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진 패스를 통해 빠른 공격 전환을 주도하며 전체적인 템포를 끌어올리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한다. 위트레트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빠르게 볼을 전개하고 상대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구조다. 특히 블레이크의 빠른 침투와 옌센의 전진 패스가 맞물리면 상대 수비 라인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시타르트의 전방 압박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에 따라 흐름이 갈릴 것이다. 하지만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전진시키는 패턴은 위트레흐트에게 최적의 카운터 찬스를 허용할 수 있다. 블레이크는 발 빠른 돌파와 순간 침투로 시타르트의 뒷공간을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 옌센이 템포를 끌어올리며 전환 패스를 공급한다면 위트레흐트는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경기 흐름을 감안하면 위트레흐트가 원정에서도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시타르트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우디네세. 포메이션은 3-5-2이며 이게르 브라보는 폭발적인 돌파와 개인기를 기반으로 공격 전개를 이끈다. 데이비스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겸비해 최전방에서 버티며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핵심 자원이다. 칼스트렘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진 패스를 꾸준히 공급해 공격 루트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우디네세는 공격 패턴이 지나치게 단조로워 브라보와 데이비스 조합 외에는 뾰족한 득점 루트가 부족하다. 그래서 전술적 플랜 B가 부재한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흐름만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AC 밀란.
포메이션은 3-5-2이며 히메네스는 순간적인 침투와 결정력으로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풀리식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스위칭 플레이를 주도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중요한 자원이다. 모드리치는 중원에서 경험과 패스 능력을 기반으로 경기 흐름을 조율하며 전체적인 볼점 유율을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밀란 역시 전술적 완고함이 강해 스위칭 플레이와 모드리치의 조율 외에는 다른 전략적 변화가 거의 없다. 그래서 상대가 이를 대비했을 때 대체 루트를 찾기 어려운 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전술적으로 플래너만을 고집하는 고집불통 스타일이 맞부딪히는 흐름이다. 우디네세는 브라보와 데이비스를 축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AC 밀란은 히메네스와 풀리식의 스위칭 플레이를 앞세운다. 두 팀 모두 장군멍군식 공방전은 가능하겠지만 패턴이 한정된 만큼 결정적인 승부처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특히 플랜 B 부재가 공통된 한계로 작용해 경기 막판까지 흐름은 팽팽히 맞설 가능성이 크다. 결국 균형을 깨지 못하고 두 팀 모두 승점 1점씩 나눠 갖는 그림이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풀럼. 풀럼은 호드리고 무니스가 전방에서 포켓 공간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상대 센터백을 흔든다. 이워비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빠른 전환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루키치는 이선에서 전진 패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공격 전개에 안정감을 더한다. 특히 풀럼은 전방 압박과 수비 간격 조율이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어 역습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측면 윙백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이 무니스의 침투와 맞물리면서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브렌트퍼드. 브렌트퍼드는 티아고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샤데의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 돌파를 시도한다. 담스고르는 세밀한 볼터치와 커신 움직임으로 변화를 주지만 최전방에서의 마무리 완성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수비적으로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압박 강도를 높이지만 뒷공간 커버가 불안정해 침투형 공격수를 상대할 때 흔들린다. 특히 좌우 풀백이 전진했을 때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많아 무니스와 이워비 조합을 상대로 취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브렌트퍼드의 전술은 단조롭고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옵션이 제한적이라 후반부 체력 저하가 겹치면 수비 집중력까지 흔들린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무니스의 포켓 침투와 이워비의 연계가 풀럼 공격의 핵심 축으로 작동할 것이다. 풀럼은 압박 강도와 측면 전개 속도에서 브렌트퍼드를 앞서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측면 돌파와 빠른 전환을 노리지만 마무리 부족과 뒷공간 리스크가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매치는 풀럼이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압박 밸런스를 무기로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가장 선명하다. 결국 전술 효율성과 마무리 완성도에서 풀럼이 우위를 확보하며 브렌트퍼드를 압박할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풀럼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발렌시아. 포메이션은 4-4-2다. 다니 라바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크로스로 상대 수비를 직접 흔들고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결정적인 슈팅까지 연결한다. 페펠루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세밀한 패스 배급을 동시에 해내며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연결해 공격 전환의 축 역할을 수행한다. 하비게라는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격과 수비 전환 모두에 기여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때 순간적인 실수가 나올 여지가 있다. 하지만 발렌시아는 공격 시 빠르게 전개하면서도 수비 전환 시 간격 유지가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뒷공간을 노출하며 상대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내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면 경기 초반 기세를 잡을 수 있지만 체력 부담과 수비 불안이 겹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빌바오. 포메이션은 4-2-3-1이다. 니코 윌리엄스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상대를 제치고 안쪽으로 좁혀드는 움직임을 통해 직접 슈팅 찬스를 만든다. 알렉스 베렌게르는 컷백과 정확한 패스로 이선 자원에게 기회를 만들어내며 상대 수비 블록을 벌려놓는 데 강점을 지닌다. 산나디는 중원에서 압박과 빌드업 전개를 동시에 해내며 순간적으로 박스 근처까지 전진해 공격에 수적 우위를 더한다. 그래서 빌바오는 강한 압박을 전 경기 내내 유지하며 상대를 흔들고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속공 루트로 위협을 가한다. 그렇지만 빌바오 역시 과감한 전방 압박이 실패할 경우 뒷공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리스크는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 흐름에서 보여주는 템포 유지 능력은 발렌시아보다 한 수 위로 평가된다. 토킹 코멘트. 발렌시아는 홈 이점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시도하겠지만 수비 간격이 무너지면 상대에게 뒷공간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수비 집중력에서 밀릴 수 있다. 반면 빌바오는 측면 돌파와 압박 강도를 결합해 상대를 흔드는 전술을 반복하며 최근 경기에서 높은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니코 윌리엄스와 베렌게르의 인버티드 움직임은 발렌시아 수비를 종종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원정이라는 부담은 있지만 중원 압박과 템포 유지 능력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승부처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매치업은 발렌시아의 뒷공간 노출 여부와 빌바오의 압박 강도가 승부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발렌시아 패 부주력.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반호 이동크는 문전에서의 움직임과 강력한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수비에 큰 부담을 준다.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아도 순간적인 침투와 결정적인 슈팅으로 승부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카드다. 타르비티에는 직접 프리킥 상황에서 강력한 킥력을 보여주며 세트피스 한 방으로 경기를 뒤집을 잠재력을 지녔다. 나소는 이선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과 연계 플레이를 동시에 소화하며 공격의 리듬을 끊김없이 이어준다. 브레다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템포 조절을 통해 상대를 몰아붙이는 힘을 갖춘 팀이다. 헤라클레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쿨레도비치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이 있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반 기스트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수비 복귀가 늦어 뒷공간 커버에서 불안하다. 브룬스는 중원에서 볼 간수 능력은 있으나 템포가 빠른 경기에서는 패스 선택이 늦어 흐름을 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 라인이 흔들리고 압박 강도에 밀려 세컨드 볼 경합에서 쉽게 밀리는 약점이 반복된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경기 내내 수세적 운영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브레다가 얼마나 반호이동크의 결정력을 살려내느냐가 핵심이다. 박스 안에서 그의 침투와 마무리가 살아난다면 득점 루트는 빠르게 열린다. 타르비티에의 직접 프리킥 능력은 언제든지 치명적인 한 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헤라클레스는 전환 속도와 뒷공간 커버에서 불안이 뚜렷하며 원정에서는 버티기가 쉽지 않다. 브룬스의 템포 지연과 측면 수비의 불안정까지 겹치면 브레다의 압박과 공격 템포를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이 매치는 브레다가 홈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레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홈에서 3백을 활용해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으로 경기를 지배하려 한다. 토뱅은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드리블 돌파로 공격의 활로를 열지만 수비 전환 시 간격 유지가 무너지는 약점이 있다. 사이드는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볼을 탈취하지만 공중 경합에서는 불안정해 세컨드 볼 싸움에서 자주 밀린다. 신라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를 겸비해 전방 압박의 시발점이 되지만 고립 상황에선 결정력이 반감된다. 결국 랑스는 압박 성공 여부에 따라 경기 흐름이 크게 좌우되는 전술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상대가 압박을 탈출해내면 뒷공간 노출이 잦아지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릴. 릴은 4-2-3-1을 기반으로 포백의 안정감과 이선 자원의 다채로운 움직임을 통해 경기를 설계한다. 지루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문전에서의 결정력으로 변수를 만들어낸다. 펠릭스 코레이아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컷신을 반복하며 압박 라인을 흔들고 하랄소는 볼 운반과 전환 패스로 경기의 리듬을 바꾼다. 중원에서 세컨드 볼 장악력과 압박 회피 능력이 뛰어나 랑스의 강한 압박을 무력화할 카드가 충분하다. 특히 릴은 공격 루트가 단조롭지 않고 중앙과 측면 모두를 활용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한 전개가 가능하다. 그 결과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체력 저하를 공략해 더욱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토킹 코멘트. 프랑스는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템포 전환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겠지만 수비 간격이 흔들리면 뒷공간 노출이 불가피하다. 릴은 지루의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와 하랄손의 창의적인 전개를 통해 압박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코레이아의 폭발적인 돌파와 릴의 다채로운 공격 루트는 흔들린 랑스 수비 라인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압박의 균열을 더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릴 이 주도권을 틀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랑스가 홈에서 압박 강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후반부엔 더 큰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 반면에 릴은 체력적 여유와 다양한 전개 옵션으로 랑스의 압박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무기를 갖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랑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